싱글파이어 유튜브를 한 이유가 네. 구두 아저씨 네. 알고 보니까 엄청난 자산가였다. 네, 저는 약간 충격받았어요. 소름이에요. 그때. 저도 충격이에요. 네, 여의도에서 출퇴근할 때였어요. 근데 어떤 소문을 듣고 거기를 가봤어요. 어떤 증권사의 지하 주차장에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단칸 그 건물에서 구두를 닦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너무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갈 때부터 증권 방송을 켜놓고 계셨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그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구두를 닦으시더라고요. 구두를 맡기고 거 앉아가지고 이제 뭐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저씨 진짜 아저씨가 투자 고수라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 맞아요? 그랬더니 아이 뭐 고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오래 했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거기서 30년 넘게 구두를 닦으시면서 그 회사 대표가 20명 넘게 바뀌었어요. 다 한대요, 대표를. 그 펀드 매니저의 대표격인 그 뭐 운영 본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베테랑들이 구두를 닦으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닦으면서 아 뭐가 좋다 요즘은 뭐가 좋다 뭐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면 구두 닦는 아저씨가 그걸 이제 잘 들었다가 그걸 진짜 사시는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그 구두 닦으시면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그걸 샀는데 이분은 더 대단한 거는 사고 이제 조금 올면 팔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엄청 오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사가지고 막 10년 넘게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그분이 좋은 종목을 장기 투자하셔가지고 근데 서울에 정말 요지에 아파트를 3채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주식을 사서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무작정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주식 방송을 들으시면서 시황이 돌아가시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장기 보유하셨기 때문에 장기 보유만 하면 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산을 엄청 크게 불린 거지. 그래서 또 그렇게 불어난 자산을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한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주식으로 벌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게 든든하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자산을 불리고 에셋 파킹하는 그 방법을 알고 계셨고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알고 계셨고 또 인플레이션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셨다. 그러면 사장님 여기서 왜 계속 구두 닦으세요? 아니, 서울에 아파트가 3채면 그때만 해도 그래도 맞아. 돈이 컸거든요. 지금은 그럼 엄청 자산가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투자해놓으면 그거 알아서 잘 불어날 건데 나는 이제 그 시간에 여기 나와서 건강하게 이렇게 일도 하고 얼마나 보람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내가 동네 커피숍을 가든 어디 작은 가게 사장님들을 만나면 그분이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실전 투자 고수.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을 다니고 네. 동네 주민들 소통을 하고 그래서 다니는 그때부터 이유가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도 그분들이 조금 허름하거나 아니면 작은 거를 운영하시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항상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고수들을 만나면 아 그런 분들한테 좀 배우고 싶다. 전문가는 사실은 그 회사 돈을 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주식 전문가들은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 못하는 분도 많아요. 아 진짜요? 근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투자해서 고수가 된 분들 얘기가 훨씬 재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실제로 싱글파이어 할 때도 저희는 전문가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전 고수들 아 근데 진짜로 저 아까 전에도 소름 돋는데 다시 들으니까 더 소름 돋네요. 진짜로.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 약간 그 앉아서 얘기 듣는데 약간 소름. 아니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가서 구두 아저씨한테 자산 같냐고 물어봤던 시은님도 되게 저는 그거 잘 물어봐요 그런 거. 멋지다, 동네에 진짜로. 그리고 그런 분들 많이 숨어 있어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상가 임장을 갔는데 네. 그 슈퍼마켓 아저씨였거든요. 네. 그 슈퍼마켓 아저씨가 내놓으셔가지고 그러면 혹시 어디로 가시냐 다음에 또 사러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슈퍼마켓이 4개가 더 있는 거예요. 아, 사업가시네요. 그래, 사업가. 자영업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채널을 한 지난 1년간 너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10년 성장한 것보다 1년간 성장한 게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 길을 미리 가서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희은님이랑 지금 한 30분? 40분 이야기했는데 들으면서도 저는 진짜 동기부여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인터뷰하면 그래요. 이제 시간 부자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시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시간이 많다는 게 제일 큰 그거고 그럼 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한테 있는 시간을 진짜 좀 허투루 쓰지 않고 진짜 알차게
살아야겠다. 20대 후반, 30대 한 중반까지 흘려보낸 무기력했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그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이제 허비를 했는지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싱글파이어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50명 가까이 보셨는데 그분들의 뭔가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심을 하잖아요.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심플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단계예요. 여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고 성공하고 이거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이제 이 성공이란 기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정말 디테일하게 세워요. 나는 그냥 한 40살 정도에 30억 정도 벌고 싶어.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약간 희망사항, 로망일 뿐이지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목표라는 거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금액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시기마다 전략이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특히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는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얼마인지, 대출이 얼마인지 요 정도만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등기 치면 이제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르기를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고수분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보유하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건지, 그 추후의 시세를 내가 추측해서 어느 정도 시세가 차익이 날 거다, 세금은 어느 정도 낼 거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이 방법으로 팔아서 이 정도 수익을 낸다. 그리고 실제 팔았을 때 내가 목표한 수익률에 근접했는지, 초과했는지 그거 복귀하고 사업적으로 하세요. 데이터적으로 접근해서 목표 수익률까지 전부 다 확인하는구나. 그래서 직장인들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회사에서 맨날 그런 일 하잖아요. 보고서 회사의 쓰고. 목표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하잖아요. 예산 세우고 맞아요, 맞아요. 실행하면 뭐 보고 올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삶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그 프로세스를 투자에서 되게 철저하게 적용을 하면 엄청 빨리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목표를 엄청 디테일하게 세우셔야 돼요. 근데 10억을 벌려면 처음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지? 언제 내가 3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될 건지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10억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실행이에요. 역시. 네,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저는 진짜 믿어요. 그리고 진짜 완벽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자꾸 준비가 되면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맞아요. 보면 그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약간 준비가 되면 해야지, 돈이 모이면 해야지, 아니면은 뭐 내가 실력이 되면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제가 좀 깜짝 놀랐던 점이 네. 제가 얼마 전에 실행력 관련된 영상을 네. 찍어서 이제 업로드 예약을 걸어놓고 이제 그날 희은님 책을 봤는데 네. 부자들의 네. 공통점이 실행력이고 막 거기 적혀있던 내용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네, 역시 네.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실행력이 맞아요. 실행력이 진짜 실행력이 좋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구독자님들한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1월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같은 분한테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6개월 동안 뭘 하신 거지? 계속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신 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만약에 모르겠으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서점에 가서 그냥 그 분야의 책을 아무거나 하나 읽어보시면, 근데 읽으면 뭐라도 하나 정보를 얻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다른 책을 또 읽고 다른 책을 또 읽고 하다 보면 웬만큼 읽을 만한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고수를 만날 수 있게 약간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연락도 할 수 있거든요. 메일 보내거나 뭐 DM 보내거나 맞아요.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분 보내면 한두 분은 꼭 답을 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럼 돈 내면 되잖아요. 돈 내고 강의 들으면 그 사람 볼 수 있어요. 돈 내고 강의 들으면 그분이 나한테 충실하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럼 너무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뭐라도 배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왜 이런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질문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했구나를 딱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고. 잘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좋은 질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들을 수 있는 답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답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일단 내가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놓고 결제도 해서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갖고 내가 내 멘토를 만났을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봤는데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이걸 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내가 생각한 그 답에 대한 확신을 얻는 그런 걸 거치면 그리고 또 실행하면 되는 건데 그거 좀 약간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할 때 있는 거예요. 저는 기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이어리, 플래너 이런 거 많이 네네.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일기를 매일 쓰고 기록을 매일 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온 시점부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사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감동이다. 그래서 그 일기가 컴퓨터로 써요. 한글에 이제 파일에 비밀번호 걸어놓고 매일 아침 거기 들어가서 날짜 쓰고 이렇게 매일 써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써요. 불안하거나 걱정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의 근원이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것 같다고 이제 적어요. 그리고 이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 이유는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니 그냥 생각하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나를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행력이 더불어 좋아지는 거죠. 저도 일기를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매일 아침에 혹은 이제 자기 전에 쓰면은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꾸려가고 있다는 너무 멋지다. 그 느낌이 들어서 좀 행복해요. 네. 근데 이제 좀 잘 되신 분들은 항상 기록을 진짜 많이 하고 많이 해요. 네. 일기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는 예전에는 돈 하는 사람 싫어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힘든 경험을 좀 해봤거든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뀐 게 그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제 살고 싶은 인생을 살려면 자산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맞아요. 그게. 자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지. 네. 그게 이제 행복과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내가 불행해지는 건 막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 나가서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1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벌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좀 악착같이 내가 조금이라도 내 역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 책에 나온 인터뷰이들 통계를 내봤더니 돈을 번 방법이 38%가 부동산으로 1등이었어요. 오, 대박이다. 네, 그리고 25%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17%가 주식 투자, 13%가 코인,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해서 임원이 되거나 에이스가 돼서 돈을 번 분이 7%. 저는 이게 이 숫자가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도 숫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 부동산 투자를 그래도 꽤 많이 오래 해왔다. 2013년도부터 네.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20대